갱년기 증상, 남들은 가볍게 넘기는데 나만 너무 혹독하다고요? 열기운이 훅훅 솟으세요? 얼굴이 화끈거리세요? 짜증나서 못 견디겠죠. 온몸 뼈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죠. 내 얘기라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갱년기 얘기를 해볼까 해요. 45세부터 55세까지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폐경 전후로 급격히 낮아진 여성 호르몬 수치로 인해서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됩니다. 갱년기의 주된 증상인 생리불순, 안면 홍조 및 열감, 관절 및 근육의 통증, 불면증, 야간 발한 등 주된 증상 이외에도 감정의 기복, 성욕의 변화, 집중력과 기억력 감퇴, 콜레스테롤 증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우울감과 의욕 감퇴, 짜증과 분노, 그리고 감정의 서운함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지게 되겠죠. 실제로 어떤 남편분이 와서 마누라가 갱년기가 왔는데 짜증을 너무 부려서 자기가 못 살겠다고 약 좀 달라고 약을 사러 왔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눈에 띄게 피부는 칙칙해지고 또 건조하고 늘어지고 모공은 눈에 띄고 질건조증에 안구건조증, 슬슬 손에 잡은 물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돈 세는 것도 힘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두피에도 열이 올라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모가 생기거나 흰머리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면서 나이살이 찌는데요. 특히 뱃살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던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지만 이마저도 쉽게 빠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상 최고 몸무게를 갱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죠. 젊은 여성분들 말만 들어도 공포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이미 지나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갱년기에 나타난 증세들이 말하기 입 아플 정도로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 3년 심하게 겪다가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겪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심하고 혹독하게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 키팩터는 바로 신장과 부신의 기능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을 때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그 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부신은 좌우의 신장 바로 위에 모자처럼 얹혀져 있는 내분비 기관이에요. 우부신은 삼각형, 좌부신은 반달 모양입니다.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스트레스가 많고 정제 탄수화물에 길들여진 식사 습관,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 음료의 남용 등으로 인해서 부신피로가 있게 되면 이러한 대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부신피로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증세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갑자기 등 뒤에서 뜨거운 기운이 훅 머리 위로 솟아오르거나 아니면 가슴에서부터 얼굴로 뜨거운 기운이 훅 솟아 올라와서 안면 홍조가 생기는 그런 증세일 것입니다. 저도 말로만 듣다가 겪어보니까 등 뒤에 장작불을 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수승화강이 잘 돼서 신수는 위로 가서 머리가 맑아지고 또 심화의 불기운은 아래로 내려가서 발도 따뜻해지고 하단전에 기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음허 상태가 되면 신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 음허에 의해서 허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냉각수로 식혀주잖아요. 그런데 이 냉각수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진이 과열되겠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허열은 위로 뜨게 되고 자율신경 조절에 문제가 발생하여 갱년기 특유 열감, 안면 홍조 등이 생기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불안과 초조, 감정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열이 오르니까 어떤 분들은 해열제를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때의 열은 실제 발생하는 열이 아니라 허열이에요. 그래서 본인만 느끼는 열입니다. 이럴 때 해열제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진액을 보충해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체온이 훅 오르게 되면 그거를 떨어뜨리려고 갑작스럽게 땀이 훅 하고 나서 체온을 또 떨어뜨리게 됩니다. 운동에서 흘리는 땀과는 달리 이때 흘리는 땀은 순간적으로 훅 하고 올라왔다가
또 금방 말라버립니다. 또 잘 때 특히 심하게 땀이 나는데 베개가 젖을 정도로 목 뒤와 가슴, 등 부위에서 땀이 흐릅니다. 그나마 진액이 고갈되어 있는데 이렇게 땀으로 계속 쏟아내게 되니까 내 몸의 세포는 탈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건조해지고 얼굴은 칙칙해지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지죠. 그리고 안구 건조, 질 건조, 구강 건조까지 모든 점막이 다 건조해집니다. 이렇게 점막이 마르고 건조해지면 감염에 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염과 방광염의 재발이 잦고 또 눈 주변에도 찐득하고 따가운 증세가 나타나고요. 호흡기 감염에도 취약하게 됩니다. 이전에 좋았던 두뇌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뱃살로 인해서 망가진 몸매에 푸석하고 칙칙한 얼굴까지 또 여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 좌절감은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감정의 변화가 특히 심한데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올라오면서 내 안에 헐크가 튀어나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프로게스테론이 저하가 될 때 이러한 짜증과 분노는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프로게스테론을 만들 원료로 자꾸 코티솔을 더 만들게 되고 또 그나마 있는 프로게스테론도 자꾸 코티솔로 전환시키는 그런 기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코티솔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몸이 사망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순위인 거죠. 프로게스테론은 남녀 모두에게 있는데 여성의 경우 난소에서 배란 후에 분비가 되고 또 부신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프로게스테론은 성호르몬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뇌, 척수 등 중추신경계 또 갑상선과 심혈관계, 뼈와 관절 등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떨어지면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잘 폭발합니다. 갱년기 증후군이 심하게 오시는 분들은 에스트로겐 수치의 저하보다도 프로게스테론 수치의 저하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의 감소 속도보다도 프로게스테론의 감소의 속도가 훨씬 더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불면증이 생기기가 쉽고 잠을 자도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수면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는 당연히 너무나도 피곤하겠죠. 프로게스테론이 콜라겐 합성을 돕는데 이게 급격히 감소하니까 뼈도 굉장히 약해지겠죠. 뼈는 칼슘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시멘트 가루만 가지고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반죽을 해야죠. 그런데 콜라겐이 바로 그 반죽의 역할을 해줍니다. 콜라겐이 감소해서 부실해진 뼈는 넘어지기라도 하면 금방 팍싹 부서져 버려서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합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처방받아서 복용하게 되면 그 많던 전국구 증상들이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혈전의 위험도가 높아지거나 유방암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등 위험성도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혈전 때문에 복용 5일 만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폐경 전에는 신장 보호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폐경이 된 이후에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는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니 해도 내 몸에서 직접 프로게스테론이 생성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영양소로는 아연, 비타민C, 비타민 E, L-아르기닌 등이 내 몸의 프로게스테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호르몬 등이 나오는 난소의 기능, 이런 호르몬들의 분비 능력은 신장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신허 상태인 사람은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낮아져서 난임, 조기 폐경, 그리고 극심한 갱년기 증세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수분과 염분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수분과 염분의 부족은 갱년기 증세를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갱년기의 증세와 신장과의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각종 호르몬 등에 대해서도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정도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를 드렸고요. 갱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나 뭐 좋은 영양소나 음식 같은 것은 추후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또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